안녕하십니까. 저는 강원대학교 윤리교육과 명예교수 신중섭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공화주의와 자유주의, 자유주의와 공화주의라는 제목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공화주의는 자유주의보다 역사가 훨씬 깊죠. 고대에 공화주의가 있었고 로마 시대에 공화주의가 있었고 그리고 근대에 베네치아 공화국 이런 것처럼 이탈리아의 15세기, 16세기에 공화국이 있었다고 그럽니다. 그에 비해서 자유주의는 주로 17세기, 8세기를 거쳐서 발전된 사상이라고 얘기해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제 공화주의는 그동안 잊혀졌던 거죠. 자유주의가 서구 정치 사상을 지배하면서 공화주의는 잊혀져 있다가 1900년대 후반, 주로 80년도 이쯤 돼서 다시 공화주의에 대한 관심이 일어나게 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공화주의가 재등장하게 된 이유는 자유주의가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유주의의 어떤 문제점을 극복하고 새로운 대안을 모색하는 과정 속에서 공화주의가 등장했기 때문에 공화주의는 자유주의를 공격하거나 비판하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자유주의가 아직까지 살아남아가지고 여전히 공화주의보다는 20세기의 서구 사회를 지배하는 것은 자유주의 사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 자유주의와 공화주의가 명확하게 구별되는 개념은 아닙니다. 비롤리 같은 사람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유주의는 공화주의의 복제품이다. 그러니까 공화주의의 핵심 사상이 자유주의로 옮겨갔다는 겁니다. 그리고 자유주의가 공화주의로부터 물려받은 사상은 잘 작동을 하고 자유주의가 고요하게 발견한 사상은 별 의미가 없고 현실적으로 문제가 많다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그 얘기는 뭔가 하면은 자유주의와 공화주의는 밀접한 연관이 있고 자유주의와 공화주의 사이에는 어떤 공통점도 많이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두 개가 장점을 공유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일반적으로 이제 공통점이 뭐지? 공화주의와 자유주의 공통점이 뭐지 하면 첫 번째로 얘기하는 게 전제 권력에 대한 비판입니다. 이건 중세를 떠나오면서 이제 우리가 봉건사회라든지 전제 군주제에 대해서 저항을 하면서 등장한 게 자유주의니까 당연히 전제 권력에 대한 비판이고 공화주의도 로마 시대에는 전제 군주대를 반대하고 나왔던 거죠. 그래서 권력의 균형이라든지 권력의 분점이라든지 공화주의의 그 이념 중에는 혼합정부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절대 군주는 안 된다는 겁니다. 공화주의나 자유주의나 권력이 집중되면은 많은 문제점을 일으킨다는 거예요.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한다는 말이 있듯이 자유주의와 공화주의는 공통적으로 전제 권력, 절대 권력에 대해서 반대합니다. 그리고 둘 다 이제 민주주의하고 연관된 거죠. 자유주의는 모든 사람은 평등하니까 자기가 어떤 나라에 살 것인가를 결정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라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공화주의도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공화주의도 국가라고 하는 것은 시민들이 그 국가를 선택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국가를 만들 것인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합의를 봐서 생겨난 것이 국가라는 거죠. 그래서 시민 참여가 강조되고 또 전제군주제를 반대하니까 사람이 다스리는 것은 문제가 많다 해서 법치를 강조하게 됩니다. 그래서 법에 기초한 정치 질서와 시민의 정치적 권리를 인정하고 정당한 정부는 시민의 동의에 기초해야 한다. 이런 점에서 자유주의와 공화주의는 공통적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민주공화국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공화국이란 말은 왕이 없는 나라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둘 다가 자유를 중요하게 생각을 해요. 이제 이 점이 상당히 재밌는 부분인데 자유주의가 가장 중시하는 것이 개인의 자유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화주의는 자유주의가 많은 비판의 어떤 지점이 있는 거죠. 공동체 정신이 약하다든지 이기주의에 빠진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자유주의에 대해서 이제 제기된 약점이 있는데 특이하게도 현대 공화주의를 내세운 패티 같은 사람은 자유주의가 가장 중요한 가치로 여겼던 자유의 문제점이 있다는 겁니다. 그 얘기는 뭔가 하면 자유주의들이 주장하는 자유는 시민들에게 진정한 자유를 제공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대단히 치명적인 지적이라고 볼 수 있죠. 자유주의는 자유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념인데 너가 주장하는 그 자유는 진정한 자유가 아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고 하면은 양 이념이 자유주의와 공화주의가 동시에 자유를 중요시 한다라고 하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엇이 자유인가에 대해서는 자유주의와 공화주의가 서로 다른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공화주의와 자유주의의 차이점은 이건 이제 교과서적인 겁니다. 제가 챗 GPT를 보니까 이렇게 나왔어요. 자유주의와 공화주의의 공통점과 차이점. 이렇게 나오고 이제 그 중에 특히 이제 차이점이 뭐냐? 라고 했더니 자유의 개념이 다르다 해서 이건 이제 뒤에 조금 더 설명할 겁니다. 자유주의의 자유 개념은 간섭이 없는 상태, 이걸 소극적 자유라고 그러죠. 그것이 자유의 진정한 의미라고 얘기하고 공화주의는 지배받지 않을 자유, 비지배 자유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간섭이 없는 상태로서의 자유주의가 충분한 자유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패티슨 비지배 자유를 내세웠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그 가치가 뭔가 하면 개인의 권리, 사적인 자율성을 자유주의가 내세운다고 하면은 공화주의는 공공선, 개인보다는 공공선을 내세우고 시민의 덕을 중시합니다. 시민의 덕을 중시하는 것도 공화주의의 대단히 중요한 특성입니다. 그리고 국가의 역할에 대해서는 이거 다를 수밖에 없죠. 자유주의는 최소 국가가 좋은 국가다. 최소 국가는 노직이라든지 야경 국가 뭐 이런 것과 유사한 개념입니다. 그리고 국가의 역할은 개인의 자유를 보장하는 것이다. 이렇게 본다고 하면은 공화주의는 시민의 자유를 위한 제도 설계가 중요하다. 그러니까 시민의 자유니까 이거는 개인의 자유가 아니죠. 그리고 권력을 통제해야 된다. 국가의 역할은. 요즘은 뭐 또 자유주의하고 상통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정치 참여. 이것도 대단히 중요한 문제인데 개인의 선택의 문제라고 봐요. 자유주의자들은. 굳이 뭐 선거를 해야 되냐? 그것도 아니라는 거죠. 선거를 안 하는 것도 하나의 정치적 선택이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반면에 공화주의는 적극적으로 정치에 참여해야 된다. 이게 자유의 조건이라고 보는 거예요.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하는 정치 참여하고 뒤에 마키아벨리가 말하는 정치 참여의 의미가 조금 다른 측면이 있습니다만은 양자 다가 이제 정치 참여를 중요시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국가라고 하는 것이 이제 왜 문제냐라고 얘기할 때에 자유주의는 자율성을 침해한다고 하는 것이 이제 문제가 되고 또 이 공화주의는 지배관계가 문제다. 그러니까 어떤 이념의 문제냐라고 할 때에 자유주의는 뭐든지 개인의 자율성과 선택을 침해하면 그거는 나쁜 이념이라는 겁니다. 좋지 않은 이념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공화주의는 지배관계를 형성하는 것은 무조건 나쁘다는 겁니다. 물론 이제 지배관계가 이제 무엇이냐에 대해서는 상당히 논란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만은 갑질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것도 일종의 지배관계죠. 그러니까 자의적으로 권력이 있는 자, 힘이 있는 자가 힘이 없는 자를 자신의 의지대로 움직이려고 하는 것이 지배입니다. 그것이 뭐 어떤 법적 절차를 따른다든지 그런 것이 아니고 자의적으로 근거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래라 저래라 하고 간섭하고 뭐 하지 말라고 명령하고 이것이 지배예요. 이것이 문제라는 겁니다. 대인 관계에서나 국가나 개인의 관계에서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가장 핵심적인 차이를 좀 설명을 드리려고 그러는데 요즘 이제 이걸 뭐 신공화주의라고 부르는데 자기는 그냥 공화주의라고 그래요. 필립 데빗이 이제 그 공화주의라고 하는 책을 냈어요. 소제목으로 붙어 있는 부제가 뭔가 하면은 자유와 정부의 이론. 정부와 자유가 대단히 중요하죠. 자유와 시장 이렇게 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정부와 시장 이렇게 얘기도 하죠. 그래서 저 제목으로 보게 되면 이제 공화주의라고 하는 그 이론을 통해서 현대의 자유를 재정의하고 정부의 역할을 재규정하려고 한 것이 리퍼블릭이라고 하는 패티스의 책인데 저 책이 대단히 중요성을 인정받았습니다. 저 책 외에도 패티스는 많은 책을 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패티스 책 중에 제가 알기로도 다른 책이 2권 더 이상 번역이 됐고 그리고 뭐 2014년도까지 신간이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어판 서문, 이 각준혁 선생이 번역을 할 때 이제 패티시 한국어판 서문을 특별히 붙였습니다. 거기에 서문에 보면 간단하게 이제 자기 사상을 요약해 놨는데 공화주의 핵심 주제라고 후세 학자들이 이제 앞에 신자를 붙이는 이유는 이전의 공화주의하고 구별하게 신자를 붙인 건데 그건 뭐 학자들이 임의적인 그 분류 방식입니다. 그래서 자유와 비지배를 동일시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자유는 그 비지배, 논 도미네이션이라고 하는 말이죠. 간섭이 아니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리고 법의 지배에 따른 정치 이거는 뭐 일반적으로 많이 이제 이 얘기해 오던 것이죠. 법의 지배, 법치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거는 뭐 자유주의나 이제 공화주의나 뭐 민주주의나 다 공통적으로 인치가 아니고 법치라고 얘기해요. 그 다음에 이제 시민의 견제력 회복, 정치 권력을 시민이 어떤 방식으로 통제를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거 옳은 말이죠. 정치하는 사람들이 자기 멋대로 정치를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민이 하나의 시민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 요즘 시민이 갈려가지고 정치를 견제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시민끼리 서로 싸우고 정치력끼리 서로 싸워가지고 이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정치 권력에 대한
시민들의 통제를 하려고 하면은 시민들이 어떤 공통의 솔리데리티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이고 공통점을 가져야지 권력을 견제하는데 A라고 하는 시민 집단은 무조건 현재 정치 권력을 옹호하고 B라고 하는 정치 집단은 무조건 반대하고 이래가지고 무슨 정치에 대한 시민의 견제력의 회복이 어렵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 정치라고 하는 것은 시민을 위해서 필요하지만은 그 정치는 시민이 통제할 수 있어야 한다, 견제해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정치와 시민이 분리되어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그것이 정치하고 시민이 한 덩어리가 돼가지고 양편으로 갈려서 싸우는 이런 것이 문제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비지배 자유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비지배 자유는 저는 뭐 무지배 자유라고 해야 되는지 하여튼 지배가 없는 상태예요. 이런 상태가 인간 사회에서 이상적인 건 하죠. 개념적 정의하면 이렇습니다. 타인의 의지에 종속됨이 없는 상태. 이게 비지배 상태예요. 그러니까 내가 내 의지대로 내 삶을 살아간다. 내가 무엇을 할 때에 다른 사람의 눈치 보지 않고 그냥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으면 그거는 뭐예요? 자유로운 상태입니다. 지배를 받지 않는 상태. 그런데 누구한테 물어봐야 되고 누구 눈치를 봐야 되고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그거는 어떤 의미에서 종속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대 사회에서는 엄밀하게 보면은 신분적 종속이라고 하는 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도 뭐 갑질이라든지 상간이 자기 마음대로 아래 사람을 부린다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 지배 관계가 성립될 수 있고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도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왜 이제 이런 주장을 하는가 하면은 자유는 개인의 선택 영역에서 단순히 타인의 간섭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전통적인 자유주의자들은 간섭이 없으면 나는 자유롭다 이렇게 본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예를 들면은 나의 상간이 있는데 그 사람이 간섭은 안 해요. 평소에 간섭은 안 하는데 그 사람이 나를 지배하고 있으면은 간섭하기로 마음 먹고 지배하기로 마음 먹으면 다시 간섭을 할 수 있죠. 이런 상태는 내가 간섭이 없는 상태에 있지만은 그 사람의 의지에 종속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간섭이 없다고 해서 자유로운 상태라고 볼 수는 없다는 거예요. 이 개념이 상당히 저는 이제 복잡한 개념이라고 보는데 우리가 누구 눈치 보면 살아야 한다? 권력을 가진 사람의 눈치를 본다든지 회사에서 힘 있는 사람의 눈치를 봐야 되는지 사회적 관계에서 돈 있는 사람의 눈치를 봐야 된다든지 이러면 우리가 비지배 자유 상태에 있지 않다고 보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나를 간섭하지 않아도 그렇다는 겁니다. 언젠간 나를 그 사람들의 마음이 바뀌면은 간섭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통적으로 소위 말하면은 그 고전적 자유주의들이 말하는 간섭이 없는 상태를 자유의 상태로 본다든지 강제가 없는 상태를 자유의 상태로 보는 건 문제가 있다. 지배가 없는 상태를 자유로 봐야 한다라고 해서 자유주의를 비판하면서 나오고 그 맥락에서 새롭게 등장한 개념이 비지배 자유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아까 얘기했던 그 신공화주의라고 하는데 보면 그 자세하게 설명이 나옵니다. 제가 짧은 시간에 저 비지배 자유를 제대로 설명을 못할 수 있습니다만은 이 개념 자체는 간섭이 없는 상태에 대한 비판으로 나온 것이다. 실제 간섭이 없더라도 어느 순간에 간섭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정한 자유를 누리려고 하면은 간섭이 없는 자유가 아니라 비지배 자유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공화주의, 특히 현대 공화주의인 패티의 주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하면 이제 우리가 비지배 자유를 누릴 수 있게 하냐? 모든 시민이다. 그래서 정부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비지배 자유를 유지하는 데 필요한 법적, 경제적, 교육적 기반을 정부가 모든 시민에게 제공해야 한다. 이게 참 어려운 얘기죠. 어느 정도까지 제공하느냐도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모든 시민의 사회적, 의료적 안전을 정부가 보장해야 한다. 누군가 특별히 취약하게 만드는 여러 관계로부터 시민을 보호해야 한다. 그러니까 비지배 자유의 상태가 유지될 수 있도록 국가가 시민을 보호해야 한다고 해서 정부의 역할을 상당히 강하게 얘기하는 것이 공화주의입니다. 그리고 이제 좋은 삶이 뭐냐고 다 연결되는 거죠. 여러분들 굿 라이프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 자유주의와 공화주의, 공동체주의 이런 것들은 근본적으로 본다고 하면은 좋은 삶에 대한 태도가 다릅니다. 공화주의는 시민으로서 사는 것이 좋은 삶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하나요? 시민으로서 살아야 된다. 개인의 삶보다는 시민의 삶이 앞서기 때문에 공동체에 참여해야 되고 시민으로서 덕을 발휘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하는 자유주의는 그렇지 않다. 내가 어떻게 사느냐라고 하는 것은 개인의 선택의 문제고 개인의 바람, 원망, 욕구를 극대화하는 것이다. 그리고 국가라고 하는 것은 나의 일한 목적을 성취시키는 수단에 불과한 거다는 거예요.
우리가 뭐 꼭 정치에 참여해야 되는 거 아니라는 거죠. 국가가 일정하게 역할만 해주면 되는 것이지 국가하고 나의 삶을 굳이 연결시켜가지고 내가 시민으로서 특정 역할을 해야지 좋은 삶이 이렇게 보지 않는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런 공화주의 저런 그 생각들은 역사적으로 보게 되면은 고대의 그 폴리스 공동체라든지 그 다음에 개인주의가 싹 트기 전에 과거의 생각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공동체주의도 그렇고. 그래서 앞으로 이제 미래에 과연 이런 공화주의 생각을 사람들이 받아들이고 살 것인가는 좀 두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정부의 역할도 달라지게 된다. 이건 뭐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공화주의는 적극적으로 어떤 정부가 비집의 자유를 실현하기 위해서 역할을 해야 된다고 본다고는 자유주의는 무슨 소리 하는 거냐. 기본적으로 국방과 치안과 기초교육만 하면 된다. 이런 입장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개는 현실 정치에서는 서로 보완적이에요. 제가 헌법 강의할 때 말씀드렸듯이 두 가지 요소가 헌법에 섞여 있습니다. 다만 이제 어느 쪽을 더 강조하느냐 이것이 이제 다를 뿐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자유주의자의 입장에서 이제 공화주의를 비판해 보면은 결국은 공화주의가 말하는 비집의 자유를 실현하려고 하면은 국가의 역할이 점점 커져야 돼서 이게 전체주의의 씨앗을 안고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 또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간섭이 없는 상태와 지배가 없는 상태를 놓고 본다고 하면은 당연히 간섭이 없는 상태가 되려고 하면 지배가 없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 간섭이 없는 상태와 지배 없는 상태를 어떤 것이 더 강한 개념이라고 본다고 하면 저는 간섭이 없는 상태가 더 강한 개념이라고 봅니다. 간섭이 없으려면 당연히 강제가 없어야 되고 지배가 없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간섭이 없는 상태가 더 넓은 개념이다. 이렇게 본다고 하면은 굳이 공화주의의 자유 개념을 우리가 끌고 오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는 간섭이 없는 상태일 때의 국가의 역할하고 비지배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국가의 역할이라고 볼 때에 국가의 역할에 대한 상당히 달라지게 됩니다. 거꾸로 얘기한다고 하면은 공화주의자들은 비지배 자유를 통해서 국가의 역할을 강화하려고 하는 강한 의지가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